안녕하세요, 친구. 기아 시드의 기본 엔진은 1.4리터 16밸브 가솔린 장치 G4FA입니다. 원래 출력은 109마력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타일을 변경한 후 엔진 출력이 90마력으로 감소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힘의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견인력 부족은 주로 고속으로 운전할 때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126마력의 1.6L 가솔린 16밸브 장치였습니다. G4FC 1.4와 1.6 모두 체인형 타이밍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실습에서 알 수 있듯이 체인은 안정적이며 일반적으로 최대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까지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밸브 커버 게스킷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12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발생합니다. 과도한 오일 소비 및 외부 소음으로 인한 엔진 정밀 검사 사례는 200에서 25만 킬로미터 후에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타일이 변경된 모델에서는 촉매 변환기가 긁히는 현상으로 인해 오일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120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플래그십 엔진의 역할은 143마력의 2리터 가솔린 엔진에 할당되었습니다. G4GC 대부분 3도어 프로 시대에서 발견됩니다. 불행히도 기술 및 운영 특성 측면에서 한더 및 토요타와 같은 제조업체의 2리터 장치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소유자는 전력 부족에 대해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2리터 엔진에는 6만 킬로미터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는 타이밍 벨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주행 후 휘발유 장치의 작동 중단은 점막 코일 또는 크랭크축 위치 센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 중 가장 널리 퍼진 것은 1.6C아우디 D4FB입니다. 이것은 타이밍 체인과 커먼 레일 직접 분사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엔진입니다. 90마력과 115마력의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더 약한 버전에는 이중 질량 플라이휠과 밀입자 필터가 없으므로 문제와 운영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불행히도 25만 킬로미터 후에는 크랭크 샤프트 라이너가 조기 마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터보 디젤 옵션은 2리터 2.0C아우디 D4EA 장치입니다. 벨트식 타이밍 드라이브와 이중 질량 플라이휠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장거리 경로에 매우 적합합니다. 도시에서는 1.6C아우디이면 충분합니다. 업데이트 직전인 2009년 3월에는 아이스지 아이델 스탑앤드고를 탑재한 버전이 등장했다. 이 시스템은 공회전 상태, 차량 정지 후 클러치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차량이 4km/h 미만의 속도로 주행할 때 자동으로 엔진을 꺼줍니다. 제조사에 따르면 도심 주행 상황에서 차량이 자주 정차할 경우 ISG는 연료 소비를 15% 줄여준다. ISG는 남은 배터리 충전량이 75% 미만으로 떨어지면 작동을 멈춥니다. 이는 다음 시작을 위한 전력 보유량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ISG 시스템을 갖춘 기아 시드에서는 스타터가 빨리 마모됩니다. 약한 버전의 시드에는 5단 수동 변속기가 설치되었고 더 강한 버전에는 6단 변속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스타일을 변경한 후 6단 수동 변속기가 1.6 및 2.0L 배기량의 모든 터보 디젤 및 가솔린 엔진에 적용되었습니다. 수동 변속기 클러치는 150에서 25만 킬로미터 이상 작동합니다. 많은 자동차에는 4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거의 완벽합니다. 케이블 결함으로 인해 150에서 2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 사전 스타일 변경 버전에서만 상자의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기아 시드의 모든 버전은 동일한 서스펜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차체 유형과 엔진에 따라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먹퍼선 스트럿은 프론트 엑셀에 설치됩니다. 내버 설계를 통해 볼 조인트와 무음 블록을 모두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로 수리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후면에는 멀티링크 디자인이 적용됐다. 소유자는 세시의 내구성을 칭찬합니다. 전면 및 후면 네버의 무음 블록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마모됩니다. 전면 컨트롤 암의 볼 조인트에도 비슷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앞바퀴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브와 별도로 변경됩니다. 뒷바퀴 베어링은 일반적으로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이상 작동합니다. 허브와 함께 제공됩니다. 15만 킬로미터 후에 나타나는 진동은 내부 CV 조인트의 마모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 부분이 찢어지는 수명이 짧은 CV 부츠도 문제의 원인입니다. 스티어링은 전력 보조 장치를 사용합니다. 업데이트 후 성능 특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동시에 도로의 피드백도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앰프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소유자는 스티어링 넥에서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때로는 오른쪽 지지 슬리브를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넥을 수리해야 합니다. 본체는 부식으로부터 잘 보호되지만 불행히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뒷바퀴 아치와 뒷문의 하단 부분에 있는 도장을 샌드블라스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산 첫 해의 사본에서 종종 벗겨지는 페인트 자체의 품질 문제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주로 빨간 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보증에 따라 다시 칠해졌습니다. 장치를 사용하여 페인트 코팅의 두께를 확인할 때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단점은 트렁크 도어에 부식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신 문제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어 실 아래의 뒷문 창틀에서 녹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부식으로 인해 전면 또는 후면 컨트롤 암이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10에서 14년이 넘은 소수의 자동차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붉은 전염병은 연료 탱크 고정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면 패널의 부드러운 부분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결함을 제거하려면 전면 패널을 제거해야 합니다.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물이 트렁크, 스페어 휠 틈새 및 측면 틈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후면 팬더와 지붕 사이 또는 후면 팬더와 차체 측면, 패널 사이의 조인트를 통해 도달합니다. 실란트로 솔기를 처리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10에서 13년이 지나면 도어록 중 하나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금 장치의 플라스틱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만에서 25만 킬로미터가 되면 아뷰리 와이퍼 사다리꼴의 문제는 거의 불가피합니다. 메커니즘이 신맛이 나고 막대가 마모되어 떨어집니다. 구형 모델에서는 대시 보드 작동 오작동이 때때로 관찰되고 응결로 인해 무선 제어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드의 접점을 납땜해야 함. 에어컨 고장은 압축기 전자 클러치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